법을 통해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법은 계속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국회는 지금에서 국민들과 함께 지켜봅니다. 국회는 지금 이번 주 살펴볼 입법 예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비닐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이 경영위기를 호소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은 쓰레기 대란이 올 거란 전망인데요. 코로나19로 배출량은 폭증했는데 해외 수출은 막혀 수집과 운반, 선별과 처리로 이어지는 재활용 사이클이 거의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문제는 처리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명이 2025년으로 이제 겨우 5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992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해 2000년 10월 매립 종료된 제1매립장은 이미 골프장으로 변신했고 제2매립장은 2018년 10월 매립 종료됐습니다. 제3매립장이 2018년부터 사용 중인데 앞으로 사용 기간은 2025년 8월까지라고 합니다. 이는 2018년 4월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거부한 상황에서 불거진 어쩌면 그 이전부터 발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문진국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지, 폐유리병, 폐비닐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변동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장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설됐는데요. 재활용 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생이 예측되면 비축 등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 시장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폐기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과연 쓰레기 대란을 막아줄 근본적인 대안이 돼줄 수 있을지 현 재활용 시장의 구조부터 법률적인 부분까지 환경 전문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시죠. 환경부 공무원 출신 아버지 영향으로 한강유역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환경오염 피해 주민의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전문 변호사인 진실 변호사와 함께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게 이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나와 있는데 이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보면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의무를 갖고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분리수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어치가 높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유가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잘 분리가 되어 있고 종이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그 민간 업체가 공동주택과 직접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수집 운반 처리를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제 그 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가 직접 수집 운반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게 현 구조이고요. 이번에 그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이제 1항에 환경부 장관은 재활용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 등의 시장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적정한 관리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 시장 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적정한 관리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들어간 거죠. 예전에는 이제 시장 가격이나 조사 동향 같은 것만 이제 올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하면은 얘네가 직접 적정한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그 적정한 관리 조치가 뭔가입니다. 근데 지금 적정한 관리 조치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거든요. 명확성 원칙. 네, 법률은 명확해야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 적정한 관리 조치가 얘네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적정한 관리 조치를 수행한다라고만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게 적정한 관리 조치인지 모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재활용시장관리센터가 그 시장 안정을 해치는 어떤 뭐 기업에게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무슨 어떤 행위를 중단하라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떠한 권한을 위임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재활용시장관리센터가 자신의 판단만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원재활용법 제34조의 10에 근거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을 때 그 처분을 받은 그 민간 조직, 민간 업체가 너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이런 처분이나 이런 불이익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이 조항을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법제화가 된 건데 그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에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과 같이 적정한 관리 조치를 수행한다라고 해놓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정은 보면은 그냥 적정한 관리 조치라고만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재활용시장관리센터가 그 기존의 환경공단의 TF가 하듯이 재활용 가능 자원 등의 시장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런 건 좋은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 연동 계약 방식을 좀 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하는 어떠한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이번 주 입법 예고였습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재활용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택배 물량이 늘면서 재활용 폐기물도 함께 늘어난 현 시점에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 배출하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입법 예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